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펠팩스 카운티의 행정수장들을 선출하고 주 상하원 다수당을 결정짓는 버지니아 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7천만 명의 미국 시니어들은 내년에 사회보장연금으로 월 평균 $50를 더 받고 메디케어 보험료로 $10를 더 내게 돼 $40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3분기 가계부채가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급증해 17조 2,9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와 포드 등 자동차 제조사들과 딜러들이 전기차에 대해 $7,500씩의 캐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공격적인 할인 판촉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권고에서 멀어진 전략으로 하마스 분쇄 작전을 전개하고 있어 확전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펠팩스 카운티 행정수장들을 선출하고 주 상하원을 새로 뽑아 다수당을 결정짓는 버지니아 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사업하고 있는 카운티의 슈퍼바이저들도 새로 선출되는 날이라 한인들의 관심도 컸는데요. 각 한인 대표와 리더들은 투표 참여율은 지역 예산 분배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권익 신장을 위해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투표 현장을 안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페어팩스의 행정수장들을 선출하고 주 상하원 다수당을 결정짓는 버지니아 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한인 유권자들도 애난데일에 있는 투표장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워싱턴 통합 한인 노인회에서는 운전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차량을 동원해 모셔 다 같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인들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그것 자체로도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된다며 무조건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인들에게 우호적인 슈퍼바이저를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버지니아 선거에서는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9명과 의장 등 10명을 선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사업하고 있는 디스트릭트의 수장을 새로 뽑는 것이라 한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왔습니다. 애난데일 등지를 관할하는 메이슨 디스트릭트에서는 오랫동안 일해온 페니그로스 슈퍼바이저가 은퇴함에 따라 민주당의 안드레스 지메네스 후보가 당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10명 중에서 유일한 공화당 후보인 스프링필드 디스트릭트의 팻 헤리티 슈퍼바이저가 5선에 성공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버지니아 선거에서는 특히 주 상원 의원 40명과 주 하원 의원 100명 전원을 새로 뽑아서 주 의회의 다수당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주 상원은 민주당이 22대 18로 다수당을 차지해온 반면 주 하원은 공화당이 52대 48로 분점해왔기 때문에 상하원 분할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 상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주지사는 자신이 선거 대상이 아님에도 공화당 주 상하원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1,900만 제공하는 등 총력전을 펴왔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해에 투표를 놓치신 분들은 앞으로도 모든 투표에 누굴 찍던지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며 한인 유권자들을 독려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7천만 명의 노년층은 내년에 사회보장연금으로 월 평균 $50를 더 받고 메디케어 보험료로 $10를 더 내게 돼 $40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내년 1월부터 3.2% 올라 월 $50를 더 받게 된 데 이어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월 $9 80센트 인상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7천만 명 안팎의 은퇴자와 장애인 등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의 2024년 내년 인상폭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즉 월 보험료는 현재 $164 90센트에서 내년에는 $174 70센트로 $9 80센트 오릅니다. 연소득 개인 10만 3천 달러, 부부 20만 6천 달러 이하의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새해에는 월 $174 70센트씩 매달 내게 됩니다. 그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도 높아지지만 연소득 개인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인 상한선까지는 월 $594를 부담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경우 이를 자동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은퇴자 6,7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3.2% 인상돼 한 달 평균 $50 오른 $1,907씩 지급됩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한 노년층 부부가 동시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경우 약 $100 오른 $3,033를 받게 됩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했으나 배우자를 잃은 독신인 경우 생존연금으로 $1,773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 독신의 장애연금은 $1,537를 받게 되고 배우자와 한 명 이상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2,720를 받습니다. 빈곤층 750만 명이 지원받고 있는 현금보조 SSI의 월 수령액도 내년에 3.2% 인상돼 역시 월 평균 $50씩 더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파트 B를 동시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은 월 보험료를 빼고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사회보장연금으로 월 $50씩 더 받는 반면에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로 $10를 더 내게 되기 때문에 2024년에는 월 $40의 혜택을 더 보게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노년층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필수품 구입과 공과금 내기에 부족한 데다가 메디케어는 파트 A와 B에서 80%만 커버해주기 때문에 파트 D 처방약과 보험료로 $55를 더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 C 보충 프로그램까지 가입해야 하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3분기에도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급증해 17조 2,9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은 2분기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3분기에도 4.7% 480억 달러나 급증해 1조 790억 달러로 더 늘어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통제불능에 빠지고 있는 데 이어 가계부채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7월부터 9월 사이인 3분기 말 현재 17조 2,90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3분기의 가계부채 총액은 2분기보다 1.3%인 2,280억 달러나 늘어난 것이고 1년 전에 비하면 7,860억 달러나 불어난 겁니다. 가계부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주택모기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3분기 말 현재 12조 1,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모기지는 전분기보다 1,260억 달러, 전년보다는 4,710억 달러나 늘어난 것으로 주택시장 냉각으로 증가세는 저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많은 가계부채는 학자융자금으로 1조 5,9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학자융자금도 3년간 상환이 중지됐다가 10월에나 재개됐기 때문에 전분기보다는 300억 달러, 전년보다는 250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할부금으로 1조 5,95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분기보다 13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710억 달러 늘어난 겁니다. 네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 빚으로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3분기 말에는 1조 790억 달러로 더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빚은 2분기에 비해 4.7%인 48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1,540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어서 전체 평균 가계부채 증가율 1.3%보다 근 4배나 급증한 겁니다. 미국의 가계부채 총액이 17조 790억 달러에 달해 미국민 가정은 가구당 평균 10만 달러 이상씩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국가부채가 11월 현재 33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시민 1인당 10만 달러, 납세자 1인당 26만 달러씩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어서 미국민들이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로 빚더미에 짓눌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현대와 포드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딜러들이 전기차의 일부 모델들에 대해 연방 텍스 리베이트와 같은 금액인 7,500달러씩의 캐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공격적인 전기차 판매 촉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현대는 아이오닉 5에 대해 7,500달러를 이달 말까지 즉석 할인해주고 있으며 포드도 텍스 리베이트를 미리 적용해 파격 할인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새로운 리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9월 들어 주춤해지자 각 자동차 제조사들과 카 딜러십들이
공격적인 판매 촉진 캠페인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는 대표적인 전기차인 아이오닉 5에 대해 2023년형이면 7,500달러, 2024년형이면 5,000달러의 캐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혜택과 같은 액수를 현금 리베이트로 제공해 즉석 할인해주는 전기차 판매 촉진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아이오닉 5의 가격은 2023년형의 경우 41,450달러, 2024년형은 41,650달러부터 시작되지만 7,500달러와 5,000달러를 즉석에서 할인해주기 때문에 33,950달러 또는 36,650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즉석 할인 대신에 할부 융자를 원할 경우 0.99%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할 경우 한 달에 298달러에서 349달러 사이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전기차에 대한 캐시 리베이트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인기 있는 F150 픽업 트럭의 전기차 버전인 라이트닝에 대해 7,500달러의 캐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세제 혜택 7,500달러를 내년 1월부터 차 딜러에서 즉석 할인해주는 리베이트로 받게 돼 있지만 미리 같은 액수를 현금 리베이트로 할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포드는 이에 앞서 대표적인 전기차인 머스탱 마크 2, SUV 등에 대해선 이미 올해에만 2번이나 가격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테슬라도 가격이나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일부 모델의 스타팅 가격을 1년 전에 비해 3분의 1이나 파격 인하해 전체 세차 수준보다 낮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서 판매되고 있는 전체 새 자동차들의 평균 가격은 48,000달러인데 비해 전기차 가격은 5만여 달러로 1년 만에 15,000달러나 싸지면서 엇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촉진 경쟁이 불붙게 된 배경은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증가율이 9월부터 주춤해졌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8월에 11만 1000대로 새차 판매에서 8.3%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9월에는 10만 6000대로 주춤해지며 점유율도 7.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권고에서 멀어진 전략으로 하마스 분쇄 작전을 전개하고 있어 가자시티 시가전을 비롯해 전쟁이 격화되고 확전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습 작전을 권했으나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 진입해 수색 작전을 강행하며 시가전으로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가자 점령도 반대했으나 가자 지역 안보를 무기한 통제하겠다고 나서 확전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독자 결정, 독자 행동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권고와는 거리가 먼 전쟁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하마스 분쇄를 위해 인명피해가 급증할 시가전을 피하고 족집게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작전을 펴도록 강력히 권고했으나 이스라엘은 수용하는 듯하다가 수일간의 시간만 번 후에 가자시티로 지상군을 진격시켜 건물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가자시티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면 하마스는 물론 이스라엘 군병력, 민간인 등의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격화될 수 있어 자칫 수렁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려 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결사 반대하고 전쟁이 끝나면 국제사회에서 가자 지구를 감시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네탄야후 총리가 가자 안보를 무기한 통제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점령을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작전을 전개할 경우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저항, 레바논 헤스볼라의 항전, 나아가 이란의 개입으로 이어져 중동 전면전으로 확전될 위험이 급속히 높아집니다. 셋째, 미국은 인질 석방교섭과 10,000명을 넘어섰다는 민간인 인명피해 억제 등을 위해 일시적인 가자지구 공격 중지를 이스라엘에게 공개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은 유엔의 휴전 촉구를 일축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사망자만 해도 10,000명을 넘어섰으며 가자 지구에 거주하던 220만 명 가운데 3분의 2인 150만 명이 피난해 살던 집을 잃어버리고 식품과 식수, 의약품 등이 부족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요청했다는 정밀유도 스파이스 폭탄 등 3억 2천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공화당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140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등은 제외한 단독 법안으로 143억 달러의 이스라엘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상원 백악관과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는 미국의 백악관행 레이스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할 6대 경합지 중에서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등 5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지지율이 1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